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동시에 오르는 달러와 금, 그들은 왜 오르는가? 향후 전망은? 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2019년도만 해도 달러와 금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전체 공개 영상에서 팍팍 말씀을 드려왔었죠. 그런데 2020년부터 주식, 달러, 금, 여러 투자 자산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전체 공개 영상에서는 잘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어떠한 투자 의견을 말씀드리면 꼭 몇몇 분들이 반대를 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방송을 오래 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스스로를 위해서 전체 공개 영상에서는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최대한 말씀드리지 않고 아주 객관적인 사실을 근거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말씀드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번 영상에서는 오랜만에 금과 달러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들 다 큰 성인이기 때문에 참고로만 봐주세요. 절대 이거 보고 이걸 산다, 저걸 판다 이런 판단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저의 개인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달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여러분 다 한국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달러 투자를 해도 달러를 원화로 환전해서 가져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영상 중간중간에 달러로 설명을 드리고 원달러 환율로 설명을 드리기도 하겠습니다. 왔다 갔다 하겠습니다. 결국 둘 다 방향은 비슷합니다. 달러가 오르면 원달러 환율이 오릅니다. 그럼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를 잘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2019년도 초반부터 부동산과 금을 강조해왔습니다. 어떤 커뮤니티에 이런 글도 있더라고요. 블랙 그놈 금은빵 아들이냐? 왜 도대체 부금부금 거리냐? 여기서 부금은 부동산과 금입니다. 그래도 저는 과거에 욕을 엄청 먹어가면서도 금에 대한 투자 의견을 꾸준히 드려왔었습니다. 언제부터요? 과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019년 5월 20일쯤이었어요. 이때 제가 이런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 달러 투자 지금 하면 안 되는 4가지 이유. 이때 저는 구독자가 몇 명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 자극적인 멘트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욕을 엄청 먹었습니다. 블랙 이놈 달러가 답이다. 웬 듣보잡이 까부냐. 네가 달러를 아냐. 별의별 욕을 다 들었습니다. 결국 달러는 그때 대비 2%, 3% 이 정도 올랐습니다. 혹시나 그때 당시 저 때문에 달러를 파신 분이 계셨다면 지금 자리에서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 2%, 3% 수익을 먹었어야 됐는데 먹지 못했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번 영상을 보고 달러를 사거나 금을 사거나 이런 행동은 하지 말아주세요. 그냥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참고로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5월 20일 저는 이런 영상을 올린 이후에 바로 3주 후 6월 12일 경제위기 대비책 달러가 아닌 금에 주목하자 라는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 이때에도 조롱과 비난을 엄청 받았습니다. 야 지금 시대에 무슨 금이냐 달러나 사라. 이때 당시 금이 1트라이온스당 1350달러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수십 프로 오른 상태입니다. 이때 금 사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진리는 인정받기 전에 3단계를 거치게 된다. 첫째 조롱받으며, 둘째 반대에 부딪히고, 셋째 자명한 것으로 간주된다. 저는 이걸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모든 투자처는 인정받기 전에 3단계를 거치게 된다. 첫째 조롱받으며, 둘째 반대에 부딪히고, 셋째 자명한 것으로 간주된다. 과거 2019년도 6월에는 금은 첫 번째 조롱 단계였습니다. 저와 함께 금을 사셨던 분은 과연 몇 분이나 될까요? 그런데 지금 금은 어느 단계에 있을까요?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자명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을 거라 봅니다. 실은 저는 이미 작년 초부터 주변 사람들에게 노래를 불러왔습니다. 무슨 노래냐고요? 한번 볼게요. 제가 노래를 좀 해요. 그런데 저작권 문제 때문에 노래 가사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랑 연배가 비슷하신 분은 이 노래를 알 거라 봅니다. 이 밤의 끝을 잡고 있는 나의 모습이 더 이상 초라하지 않게. 그런데 저는 이거를 조금 개사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노래방에서 불러드렸습니다. 부금의 끝을 잡고 있는 나의 자산이 더 이상 초라하지 않게. 여러분 2019년도 초반에만 부동산과 금을 샀었더라면 여러분의 자산은 더 이상 초라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런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너의 의견을 잘 들어보니 달러보다는 결국 금이었다는 거네. 그럼 달러보다 금이 맞다라는 생각 아직도 그대로냐? 과연 그대로일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달러가 오르고 내릴 수 있는 요소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달러 인덱스 월봉 차트입니다. 달러는 지금까지 고점을 조금씩 낮춰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까지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에서 달러를 꾸준히 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수요와 공급 법칙 잘 아시나요? 예를 들어 사과 농장을 운영하시는 분이 그해 날씨가 좋아서 사과를 매우 많이 수확했다고 해볼게요. 그럼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사과를 매우 많이 수확했기 때문에 좋을 수도 있겠지만
사과라는 공급이 많이 증가하면 할수록 사과의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즉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에서 달러를 찍어내면 찍어낼수록 달러의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달러 인덱스의 고점이 조금씩 낮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은 신용화폐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 달러를 꾸준히 찍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역대급으로 달러를 찍어냈다고 난리가 아니죠. 아마 앞으로 지금까지 찍어낸 만큼 그 이상으로 또 찍어낼 수도 있습니다. 뭐 이건 아무도 모를 일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달러가 시중에 풀리면 풀릴수록 달러의 가치는 장기적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한테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후에 미국 중앙은행은 달러를 꾸준히 찍어냈지만 달러의 가치는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 이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 달러 공급적인 측면에서는 달러 가치 하락을 유발했지만 미국 경제는 지난 10년간 유례없는 역대급 호황기를 맞이하는 상태였습니다. 즉 미국 경제가 좋으면 많은 사람들이 달러를 사서 미국으로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미국 경제 호황은 달러 수요 증가로 인한 달러 가치 증가를 유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시 미국의 GDP 성장률을 보겠습니다. 2% 이상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죠. 어떤 경우에는 5%를 넘기도 했습니다. 2%, 5% 너무 적은 수치라고요? 과거 대비 비슷한 수치라고요? 2008년도 이후에는 세계는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파란색인 미국의 경제 성장률, 검은색인 일본의 경제 성장률을 보면 0%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마이너스 경제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상태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대 미국 경제 성장률은 그 당시에 독보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이벌이었던 유럽, 일본을 다 제치고 미국은 나홀로 경제 성장을 이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미국의 독주는 달러 수요 증가를 불러왔고 결국에 달러 인덱스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럼 중간 정리드리겠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에서 달러를 찍어내면서 달러 공급이 늘어나면 달러의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 경제가 회복기에 접어들면 달러 수요 증가로 인하여 달러의 가치는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제 위기 상황에서는 신용 경색이 발생하면서 사람들이 모두 달러만 찾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역시 달러 가치 상승을 불러오게 됩니다. 앞으로 달러가 계속해서 상승하기 위해서는 미국 연준에서 달러 공급을 줄여야겠고 미국 경제는 바로 회복할 필요가 있고 경제 위기 상태가 계속해서 지속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앞으로 달러 가치가 계속해서 하락하기 위해서는 미국 연준에서 달러를 계속해서 풀어야만 하고 미국 경제는 점점 시들시들 거려야 하고 경제 위기 상태가 조금씩 잠잠해져야 될 거라 봅니다. 그런데 현실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아메리카 연준에서 달러의 공급을 증가시키면서 달러 가치 하락을 유도하고 있고 미국 경제는 잠시 침체에 접어들었습니다. 이건 역시 달러 가치 하락 요인입니다. 그런데 지금 달러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죠. 왜 그럴까요? 지금 경제 위기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에 달러가 메마른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달러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의 가치가 상승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의 경제 위기가 계속 진행될까요? 만약 지금의 경제 위기가 조금이나마 진정이 된다면 지금의 달러 상승은 꺾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중에 많이 풀린 달러의 효과로 인해서 달러의 가치는 다시 한번 하락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럼 2008년, 2009년도처럼 달러가 많이 풀렸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미국 경제가 되살아나면 다시 한번 달러 강세가 오지 않을까?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 차트를 보세요. 그때 당시 미국이 유례없는 역대급 호황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러 인덱스가 100 이상 위로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미국 경제가 아무리 호황기여도 시중에 풀린 달러 공급의 압박이 컸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앞으로 미국 경제가 회복을 하더라도 달러 인덱스 상승에는 한계가 있을 거라 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지금 달러가 떨어진다, 오른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저도 달러 들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달러는 급격하게 떨어지지도 않고 급격하게 오를 수도 없습니다. 이게 바로 신용화폐 시스템의 한계라 봅니다. 여기에서 다양한 생각을 지니신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의 코로나 경제 위기가 진정되지 않을 거야. 이러신 분들은 달러를 사야겠죠. 그리고 이러한 위기가 진정되어도 미국이 다시 우뚝 서서 달러 공급 문제를 다 씹어 먹을 거야. 이러신 분들도 달러를 사야겠죠. 또한 무슨 달러 공급이야. 앞으로 연준에서는 달러 공급을 줄일 거야. 계속 줄일 거야. 이러신 분들도 달러를 사야겠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신용화폐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달러의 공급이 필수적이야 이러신 분은 금을 사야겠죠. 또한 코로나 같은 경제 위기가 조만간 극복되고 지금까지 시중에 풀린 달러의 힘으로 인해서 달러의 가치는 떨어질 거야 이런 분들 역시 금을 사야 합니다. 여기에서 잠깐 제가 달러 인덱스 이야기를 계속 드렸었는데 원달러 환율을 볼게요. 원달러 환율 역시 고점이 조금씩 낮아지고 있습니다. 달러와 조금 비슷하죠. 원달러 환율은 1997년도 2000까지 올랐고 2008년도에는 1600까지 올랐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경제 위기 때에는 1300까지 오르고 떨어졌습니다. 달러가 시중에 계속해서 풀리면 풀릴수록 달러가 상승할 수 있는 한계가 정해져 있고 원달러 환율 역시 상승할 수 있는 그 상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 1970년도부터 금의 월봉 차트를 보겠습니다. 달러와 다르게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게 보이시죠? 달러는 고점을 계속해서 낮춰왔지만 금은 고점을 계속해서 높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금의 직전 고점은 1트라이온스당 1900달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1700달러 위로 올라간 상태죠. 과연 금은 어디까지 오를까요? 이건 저도 확실히 모릅니다. 이걸 알기 위해서는 금의 특징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금은 달러의 반대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달러의 공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달러의 가치는 감소하고 금의 가치는 상승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금은 안전자산으로서 경제 위기가 닥치면 달러와 금은 동시에 오르게 됩니다. 어라? 무슨 말이냐 블랙? 지금 코로나 경제 위기 때 금이 한 차례 떨어졌던 거 기억나냐? 물론 기억납니다. 이걸 파악하기 위해서는 과거 위기 때 금과 달러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쪽은 금 차트이고 아래쪽은 달러 인덱스 차트입니다. 2019년도 미중 무역 전쟁 기억나시나요? 그때 당시에 금과 달러는 동시에 올랐습니다. 여기 동그라미 친 부분 보시면 금과 달러가 비슷하게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2019년 12월 말 2020년 초반에 중동발 리스크가 터졌던 적이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다시 한번 전쟁이 나냐 안 나냐 이런 이슈로 인해서 안전자산인 금과 달러가 동시에 올랐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코로나 리스크 때는 상황이 조금 달랐죠. 당시 1700달러까지 올랐었던 금은 1450달러까지 수직 낙하했고 달러 인덱스는 반대로 95에서 103까지 급격하게 올랐습니다. 이때 저는 많은 욕을 먹었습니다. 블랙 어떻게 된 거냐? 너 믿고 금 샀더니 지금 금 떡락한다. 네가 책임져라. 얼른 사과 영상 찍어라. 이렇게 입쓱 닦아버리고 끝이냐? 앞서 불러드린 솔리드의 이 밤의 끝을 잡고 이 노래처럼 저는 단지 여러 구독자님들의 자산이 더 이상 초라해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영상을 올려드렸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런 욕을 먹다니 저는 큰 충격에 잠겼습니다.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지금도 매우 큰 충격에 잠겨 있습니다. 잠시 광고 하나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광고 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럼 도대체 금은 어디까지 오르냐? 금을 지금 사도 되냐? 솔직히 이런 질문에 답을 드리기에는 매우 어려운 상태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동산과 금을 같이 보세요. 어차피 둘 다 시중에 풀린 화폐의 유동성의 힘으로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이 오르면 금도 따라서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금이 오르면 부동산도 따라서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부동산과 금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서로 친구예요. 여러분과 블랙 제가 친구이듯이요. 여러분 함께 갑시다.